시작됐나? 네네. 그, 네 번째 영상이죠? 네, 이제, 네, 시작할 겁니다. 집에 머리가 길어서 이마를 잠깐 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할 내용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창은 이렇게 인사만 하고, 하이? 네,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을 닫고 바로 풀어줄게요. 오늘부터 이 지수 계산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스창을 좀 닫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예 어려운 문제 나오기 전까지는 잠깐만 켜놓을게요. 자, 일단 잠깐 봅시다. 첫 번째 예제 문제. 저번 시간에 배운 지수 법칙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근데 원칙만 하나 고수해 주시면 돼요. 어떤 원칙을 갖고 하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 제곱 근호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곱 근호가 많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웬만하면 제곱 근호를 다 없앱니다. 예, 없애고 지수 형태로 다 바꿔서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다 바꿔서 혹은 음수 형태로 다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을 좀 시킬 겁니다. 베이스캠을 끄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부터 예제니까 예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에 뭐 세제곱 a제곱 곱하기 세제곱 루트 a 4제곱 굉장히 숫자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예제 1번 첫 번째. 근데 이제 이거에 쫄 필요 없고, 쫀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겁먹을 필요 없고, 이걸 천천히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천천히 계산해 줄 거냐? 일단 우리는 요거를 조금 더,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이게, 요 안에 있죠, 요 안에부터 하나하나 계산할 겁니다. 요 안에 계산을 천천히 할 겁니다. 네, 요 안에, 여기 안에부터. 요 안에부터 처리를 할 거예요. 근호의 근호니까요. 안에부터 천천히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a제곱이 그대로 있고요. 세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은 그대로 있고,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루트가 또 있잖아요. 루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괄호하고 2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곱하기 4제곱 있죠? a 4제곱 있죠? 그리고 3이 밖으로 나가서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죠? 예, 3이 밖으로 나가서 3이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3은 여기로 갔고 여기 2는 여기로 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누기 a제곱은 그대로 올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움직여요? 요게 움직여서 3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지워지고요. 3분의 1만 남죠. 자, 곱하기 a에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나누기 a에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죠. 자,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 이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고, 그죠? 나눗셈은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요. 곱셈, 나눗셈, 덧셈, 그리고 뺄셈으로 바뀌겠죠? 네, 뺄셈, 아이고, 빼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빼기 2는 3분의 3이네요. 자, 3분의 3, 즉 A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 자, A의 색깔 바꿀까요?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 제곱 a 플러스 b. 네, 요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하면 a 빼기 b, a 플러스 b 합차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a의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의 제곱. 네,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한 게 뭐냐면, 지금 정리한 게 요거예요. 요거 앞에 것만 정리한 거예요. 요거만 정리하면, 네, 요런 형태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a 플러스 b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이게 남아 있죠. 그대로. 자, 이 친구는 a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여기는 a 플러스 b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보기 편하게 좀 더 체크를 하면 이 노란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노란색. 네, 초록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 a 플러스 b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손이 확실히 많이 가긴 해요. 우리가 예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그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간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8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손이 좀 많이 갈 것처럼 생겼죠? 네. 풀어보세요. 네.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예, 저도 문제를 하나하나 쭉쭉쭉 써보면서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제 때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문제랑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전에는 그냥 한 문자에 대한 거였다면 여기는 두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문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겁낼 필요 없고요. 예, 하나하나 하면 돼요. 여기 A에 대해서 묶여 있고요. 그죠? 그리고 B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거 겁먹지 말고요. 예, 이게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A 문자, 따로 B 문자. 그냥 각각 계산하면 돼요. 자, 일단 먼저 해봅시다. A 제곱에 B 4제곱. 그죠? 3은 3분의 1 제곱이 온다라고 우리가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여기가 이거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요거 3하고 여기 뭐가 생략이 됐어요? 원래는 2가 항상 생략이 됐다 그랬죠? 원래 2가 생략이 됐다 그랬어요. 2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2하고 3을 우리가 곱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2하고 3을 곱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6제곱근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 위로 좀 정리를 할까요? 위로 좀 정리를 하면 6제곱근 a 4제곱 b 제곱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a 4제곱 b 4제곱에 6분의 1제곱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자, a 8제곱 b 4제곱에 6분의 1제곱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역시 6분의 1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제곱근은 분수, 역수? 분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역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음수가 또 역수가 되죠. 지수의 음수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수에서 이 분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지수에서 음수 형태가 어떻게 되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막 헷갈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계산하면 a의 3분의 2제곱 각각 들어간다고는 우리가 처음에 지수 법칙에서 배웠어요. b의 3분의 4제곱이 되죠. 그리고 곱하기 a의 6분의 4니까 3분의 2네요. 자, 그리고 b의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나누기 a의 3분의 4가 되고요. 자, 이 b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제가 아까 각각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끼리 계산하고요. A끼리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끼리 계산할 거예요. 네, 이렇게 A끼리 B끼리 따로 계산할 거예요. 보기 좋죠? 이게 칠판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A끼리 정리를 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이 곱셈이 있으니까 A끼리만 쓰는 거예요. 빼기 3분의 4를 A로 이제 정리할 거고요. B끼리 정리하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4는 0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3분의 4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5인데 거기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3. 그죠? 즉 A 0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이 3분의 3은 1이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B, 즉 B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계속 말하지만 이쪽 파트가 지수 파트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자주 해요. 그리고 뭐 해보면 알겠지만 재밌어요. 네, 미안해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예, 재밌어요. 네,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뭔가 많이 쓰고 풀 수 있다는 성취감.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건 너무 인수분해 공식이 바로 나와서 예,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라 그냥 바로 풀리거든요. 이게 원래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기억나요? 이거 1학년 때 배운 건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게 곱셈 공식 때 배운 거죠? 곱셈 공식 때.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면 돼요.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공식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알아야 돼요. 네, 하여튼 알아야 되는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결국은 A 세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얘를 세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A B 3분의 1을 세제곱하라는 얘기니까 뭐 다 쓸게요. 세제곱하고 B 3분의 1을 세제곱하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공식을 만약에 네가 몰랐다면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걸 몰랐어. 그럼 안 풀리냐?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 돼요. 하나하나 다 하면 돼요. 시간 많죠? 하나하나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올 겁니다. 제대로 연산했다면. 그죠?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풀었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은 딱 봐도 별로 풀고 싶지 않은 좀 문장제 문제네요. 풀고 싶지 않은 문장제 문제네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당연히 먼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시간을 드려요. 1, 2, 3, 네. 멈추고 푸시면 되죠. 네. 계속 플레이하지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그냥 뭐 푸세요. 푸는데 잡서를 좀 하면 수능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옛날엔 진짜 자주 나왔어요. 요새도 실생활 활용 문제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런 문장제 문제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식이 다 나와 있어요.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쉬워요. 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요약을 하면 뭐 공용 필요 없고 보폭을 S, 다리 길이 H.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실제로 이 미터 퍼 세크는 속력에 대한 기호니까 속력에 대한 기호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미지수는 SH. 그런데 봐봐요. A 공룡은 보폭 8m, 다리 길이 4m. B공룡은 보폭 4m, 다리 길이 2m. 그러니까 숫자는 이미 다 준 거예요. 예, 숫자를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워낙 문장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죠. 유독 어려워하죠.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보폭에 대한 식부터 먼저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곱하기 9.8 0.5라고 했네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0.5를 하든 말든. 이거 분수로 나타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뭐 S의 1.67제곱 곱하기 H-1.17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A 공룡의 속도는 자 0.25 곱하기 9.8에 0.5제곱 곱하기 S가 뭐예요? 보폭이 8m, 다리 길이 4m. 보폭이 S죠? 네, 이거 한번 확인합시다. 네, 그러니까 보폭이 8에 1.67제곱 곱하기 다리 길이 4m로 했으니까 4m에 마이너스 1.17 쫄지 말고 그냥 쓰면 돼요. 자, 비공용의 속도 당연히 A가 다리 길이도 크고 보폭도 크고 다리 길이도 크니까 당연히 A 공용이 빠르겠죠. 자, 그래서 0.25 곱하기 9.8에 0.5 곱하기 8에 1.8이래. 막 생각 없이 쓰니까 8이 아니고 얘는 얼마나 그랬어요? 보폭은 4, 다리 길이 2m. 보폭은 4고요. 보폭은 4, 다리 길이 2m. 예, 그냥 쓰면 돼요. 뭐 얼마나 쉬워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숫자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이걸 그대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찍 나눠줘요. 비공룡의 속도가 A 공룡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뭐 해요? 즐겁게 삭제를 해줍니다. 분수잖아요. 그죠? 속도분의 속도니까 0.25 삭제해주세요. 똑같은 거 삭제해주세요.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지수 연산에서는 이 미수라고 하는 부분이 같아야 연산이 된다고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뭐만 남게 되냐면 이 8하고 4하고 2만 남는데 이 8 사이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2의 지수중이 2의 제곱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은 위에 남은 8은 2의 세제곱에 1.67인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이 4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17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그 밑에 2의 제곱에 1.67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또 2의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2의 마이너스 1.17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수라는 건 곧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2로 지금 미수를 통일시킨 다음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좀 무식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1.67에 3을 곱하고요. 1.67에 3을 곱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곱셈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17에 2를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누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분모, 분자를 나누잖아.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1.67 곱하기 2를 할 거고요. 다시 빼기 마이너스 1.17을 할 겁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나요?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자, 이게 제가 지금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자, 그죠? 이게 분자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이게 분모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연산은 이게 분자, 분모가 있으면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분자 나누기 분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자식을 분모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식에 있는 지수 연산 다 2로 지수를 다 통일해 놓고 직접 다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물론 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또 계산 쉽게 하는 법. 이거 다 계산하면 좋겠지. 계산하면 좋은데 이걸 굳이 다 계산하지 마시고
살짝 머리를 써보시면, 이건 뭐 일일이 또 언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또 살짝 머리를 써봅시다. 1.67, 마이너스 1.67. 얘는 1.67에 3을 곱하고 2를 곱하는데 2를 곱한 걸 뺐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1.67만 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풀리게끔. 자, 파란 걸로 칠해볼게요. 마이너스 1.17, 마이너스 1.17. 자, 얘도 잘 관찰해 보세요. 마이너스 1.17에 곱하기 2를 한 거랑 얘가 플러스 1.17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7만 남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예, 이미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가. 예, 맞죠? 마이너스 1.17 곱하기 2에서 플러스 1.17 했으니까 마이너스 1.17만 남아요. 아니 뭐 연산을 하셔도 되고 2에 그럼 뭐가 돼요? 0.5가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게끔 네, 구성을 아예 한 겁니다. 구성을 아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봅시다. 어때요? 2의 0.5는 2분의 1이고 이거는 루트 2. 그러니까 그 A 공룡의 속도랑 B 공룡의 속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몇 배 차이 나더라? 예, 루트 2배 정도 차이 나더라 라는 겁니다. 루트 2배. 예, 루트 2배 정도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두 학생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의 2분의 3의 값을 각각 계산을 해서 한 학생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한 학생은 8이 나왔답니다. 누구의 풀이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자. 왼쪽에 민혁이 학생부터 보죠.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4 아닌가요? 얘는 이거 먼저 계산하네요? 이미 틀렸네요. 그죠? 이미 틀렸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이거의 답은 당연히 괄호 안에부터 먼저 계산해 나가야죠. 그죠? 예, 얘가 틀렸네요. 네가 잘못했어요. 네, 네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가 잘못했어요. 자, 당연한 건데요. 이게 분수를 끼게 되면 음수 지수가 나오면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죠. 예,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혁이가 잘못했고요. 실제로 소윤이가 한 게 맞죠? 그죠? 안에 거 먼저 계산하고 당연히 4, 2분의 3제곱 이게 제곱해서 양수 이게 2분의 3제곱이 있어도 얘가 양수면 상관없어요. 그죠? 예, 이건 뭐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거를 계산. 실수를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2의 a 제곱 뭐 이렇게 표현 2의 a 제곱이란다. 지금 밥 먹고 와서 정신이 없네요. a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미수는 사실 부호 제한을 안 했다가 이 지수가 양수가 되면서 지수가 이제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미수를 양수로 제한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됐냐면 처음엔 자연수인 거 확인했고요. 몇 번 곱했느냐. 그 다음에 음수, 그러니까 역수 형태를 확인했죠. 역수가 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리수까지 이제 증명하는 작업들을 좀 거쳐 나갔습니다. 밥 먹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부어 보이네. 자, 역수까지 유리수일 때 뭐 n분의 1은 n제곱근 a다 뭐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런데 이 n이 뭐 유리수까지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 n을 과연 지수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수까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2의 루트 2. 이 결론만 얘기하면 가능하다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게 교과서 너희들 수준으로는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를 알아보고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해보자. 무리수 루트 2는 1.4142, 135 어쩌고 저쩌고 해서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유리수 1,
1.4, 1.41, 1.414, 1.4142, 1.41421. 자, 이거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수로 하는 수를 정의래요. 2의 1제곱, 2의 1.4제곱, 2의 1.41, 2의 1.414, 2의 1.4142, 2의 1.41421. 자, 이런 숫자들을 만드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2, 2.6, 2.65, 2.6, 2.6, 2.6 이런 식으로 한 숫자에 점점 다가간다라고,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첫 번째로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수열을 안 배웠어요. 두 번째, 극한을 몰라요. 네. 수열하고 극한을 안다고 해도 유리수열이 무리수로 수렴한다라는 와이어 스트레스 정리, 수렴할 수 있다라는 세 번째 와이어 스트레스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을 많이 넘어가요. 예, 고등학교 수준을 많이 넘어가고 대학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배워도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까지 가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수로 다가가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한다. 한없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된다. 된다. 우리는 그 수가 뭔지 잘 모르지만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밑에 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일 때, 자, 이 A가 양수인 거는 그 지수가 유리수 이상이 되면 양수인 조건이 붙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양수인 조건이 붙어야지 정의가 돼요. 안 그러면 음수, 양수 혹은 막 허수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해서 쓰는 거고요.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을 정의할 수 있다. 당연히 정의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알려져 있다는 표시가 있다면 이런 게 맞아. 참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증명이 안 돼. 그리고 설명해 줄 수도 없어. 그냥 써란 얘기입니다. 알려져 있다는 표현은. 자, 지수 법칙 네 번째를 잠깐 볼게요. A가 양수, B가 양수, XY가 실수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빼고, 그리고 뭐 곱셈에 곱셈, 네, 두 개 곱한 거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의 루트 2, 아이고 미안, 곱하기 2의 루트 2제곱, 이 곱하기는 2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예, 2 루트 2가 되겠죠. 예, 이거 뭐 당연한 거. 그죠? 이게 첫 번째 예제예요. 첫 번째 예제.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예제 잠깐 볼게요. 2의 루트 3 나누기 2의 2분의 루트 3 제곱,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빼면 돼요. 2의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무리수의 뺄셈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역시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2의 루트 2제곱에 루트 3 있으면 이 두 개를 곱해서 2의 루트 6을 만드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의 n제곱에서 n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혹시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실수 다음에 복소수 배웠는데 복소수까지 확장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엔 다루지 않는다요. 예, 요거를 정의하려면 복소수의 극형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다루지 않는다고만 알고 계세요. 가능은 하다. 예,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지만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수가 허수가 가능할까? 지수가 찾아서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든가 토의를 하든가 수학 학술제 주제를 삼든가 여러분 필요한 대로 하시고.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요거 괄호에 a의 x승 곱하기 b의 y제곱에 다시 또 지수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각각 곱해진다. 예, 그러니까 2루트 2에다 루트 2를 곱하니까 2의 4제곱이 될 거고요. 3에다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3의 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은 얼마예요? 16이고 3의 제곱은 9죠. 그러니까 9일은 9, 144가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지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된다. 어디까지?
예,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